병원균 감염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비입니다. 이 비가 얼마 정도의 과실에 닿든지 신초에 해까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지 그 지속 기간이 병이 발생하느냐 마느냐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단감, 더블감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 바로 탄저병과 둥근무늬 낙엽병입니다. 이 두 개의 병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약제를 살포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서 전정까지도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병의 방제의 관건사항은 지금 5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상순 무렵까지 탄저병이 해까지의 부분에가 이렇게 탄저병이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1차 감염되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감 탄저병의 방제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일반 약제에 대해서 작물 보호제, 특히 살균제에 대해서 종류별로 특징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을 하고 치료 기한 이내에 방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 방제 체계에 있어서는 화학적 방제 체계가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형 내지는 단력형 방제 체계고 또 하나는 예측형 방제 체계입니다. 고정형 단력형 방제 체계는 농가들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방제력에 따라 해가지고 5월 상순에는 무슨 약제를 뿌리고 무슨 벌레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약제를 아예 조합을 딱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뿌리게끔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뭔가요? 이상기상이 있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병 발생 위험이 너무 높고 방제 전략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엄청 많이 생겨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가무는 상황이 돼서 병 발생 위험이 없는데도 자꾸 이제 약제를 뿌리게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 방제는 그 고정형, 단력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때로는 비가 많이 와버리거나 병 방제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단점이 있고 실제적으로 대상 병에 따라서 만족도가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식 방제 체계를 대부분 많이 쓰게 되는데,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방제 체계가 어쨌든 대응 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에 있어서 이제 고정형 단력 방제형은 시기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4월 이전에 보통 석회용합제를 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석회용합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살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석회용합제는 우리가 작물 보호제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전멸제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전멸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일레디칸트라고 하는데, 석회용합제만이 오로지 잎사귀에다든가 낙엽에 있는 병 포자를 담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 그릇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석회용합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4월 상순 무렵에 감 농가에서 그때 무렵에 석회용합제를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해 방지를 위한 한계기일 뿐이지 그때 뿌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 이상 지나버리면 약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때 이전에 살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달일지라도 날씨가 좋은 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다면 낙엽을 다 치우고 또 껍질을, 감나무 거친 껍질을 좀 벗겨낸 다음에 석회용합제를 뿌리게 되면 흰가루병이 예방이 되지요. 그 다음에 벌레들이 월동하고 있는 것도 정리가 되지요. 낙엽에 닿으면, 설령 이제 낙엽을 치우더라도 일부 남아 있으면 낙엽에 달라붙어 있는 병원균 생성량, 특히 낙엽에가 뭐가 있어요? 둥근무늬 낙엽 병균이 거기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무늬 병균이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 줄일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하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 단력형 10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를 하게 되는데, 비가 가운데에 10일 이내에 그 어떤 비가 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10일 전에 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10일이 지나면 이후에 뭐 비가 없다 그런다라면 사실은 뭐 3, 4일 정도 비가 없다 그러면 그 비 오기 전에 그 3, 4일 정도 지나다가 그때에서야 6시간 이전에 약을 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제를 비가 오기 전에 살균제든 살충제든 모두 다 비 오기 전에 6시간 이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관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제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생육 초기에 병원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탄저병이 6월 달부터 이제 신초 쪽으로 감염을 시작을 하거든요. 5월 하순부터 감염을 시작을 하면 그때 병원균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한 대로 포자가 발화되기 전에 또 균 침입이 되기 전에 요 무렵에 약을 방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예방 효과 내지는 방제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눈에 증상이 보이고 또 포자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약제 살포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가 오기 전에 기상 여건을 보고 하루 전에 미리 방제를 해놓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병 방제 전략이 된다. 그리고 탄저병 같은 경우는 줄기가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줄기를 잘라서 버린다. 이것이 탄저병 방제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호살균제, 치료살균제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호살균제는 다라카, 작용 기작으로 보면 다라카, 그리고 치료살균제는 나다라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살균제의 한계기 내에 살포를 하고 또 보호살균제는 비 오기 전에 살포를 하되 문제는 비 오기 전에 6시간 전에 살포를 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많이 올 때는 침투 유행성 약제를 적게 올 경우 또 단기간에 올 경우에는 접촉성 보호살균제 카를 사용한다. 그게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하고 라는 보호살균제도 되고 치료살균제도 되죠. 여기서 보시면 다는 기본적으로 라는 치료 효과나 일부 침투 유행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도 있지만 그 스펙트럼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보호살균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것들을 더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해외 연구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해외 연구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농가에서 기업농을 가게 되면 1995년 또 전후로 해서 농가들 만나면 호주 농가 사람들이 10, 24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가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들이 지금도 농가에다 약제를 처방을 하고 또 감염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0, 24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은 그냥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10mm 이상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온도가, 평균 온도가 10도씨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비가 오는 시간이, 물방울 맺혀 있는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됐을 때,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바로 녹균병이 걸린다. 바로 이것이 포도에서 내용이거든요. 포도에서 나온 이야기. 자, 병의 감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0, 24. 이게 우리 단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비의 양과 관련돼 있고 병 감염은 그때에 비가 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 시간이 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비가 왔을 때에 그때의 평균 온도하고 그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녹균병에서 포도 녹균병에서 10, 24를 하듯이 우리 배하고 단감에서도 이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비와 그때의 온도,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우리한테는 방제에 있어서 또 감염 예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